여러분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38만 원. 이게 뭔지 아세요?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임플란트 광고 가격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정부에서 건강보험 적용할 때 산정한 임플란트 한 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30만 원입니다. 같은 임플란트인데 어떻게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는 치과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의 비밀을 압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업계에서는 절대 말 안 해주는 것들을 전부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말하면 업계에서 저 욕할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제 가족들까지 임플란트 하면서 바가지 쓰는 거 보니까요. 혹시 치과 가셔서 임플란트 상담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임플란트 얼마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던가요? 어떤 데는 70만 원, 어떤 데는 150만 원, 어떤 데는 200만 원.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정말 150만 원짜리가 70만 원짜리보다 2배로 좋은 걸까요?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임플란트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40%가 넘는 사람들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실제 평균 가격은 130만 원이에요. 이 간극이 왜 생겼을까요? 업계에서는 이 간극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적정 가격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플란트 원가가 진짜 얼마인지. 둘째, 왜 치과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지 그 구조. 셋째, 바가지 안 쓰는 구체적인 방법. 특히 세 번째,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요. 견적받을 때 딱 5가지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들만 하시면 그 치과가 여러분을 호구로 보는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임플란트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 들어갑니다. 임플란트, 도대체 원가가 얼마일까요? 이걸 알려면 먼저 임플란트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해요. 임플란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픽스처. 이게 뭐냐면 잇몸뼈에 심는 나사 모양의 인공 뿔이에요.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임플란트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지대주, 어버트먼트라고도 하는데 픽스처 위에 올라가서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연결해주는 부품이에요. 세 번째, 크라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치아 모양 그 자체예요. 자, 이 세 가지 부품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업계 자료에 따르면요. 픽스처가 개당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대주가 5만 원에서 7만 원, 여기에 기타 부품들이랑 기공료까지 다 합치면요. 재료비 총합이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잠깐. 재료비가 30만 원도 안 되는데 왜 100만 원이 넘게 받는 거죠? 여기서부터 재밌어집니다. 물론 치과 운영에는 재료비만 드는 게 아니에요. 의사 인건비, 직원 인건비, 임대료, 장비, 감가상각비, 관리비, 보험료 같은 게 다 들어가죠.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다 합친 임플란트 적정 원가가 145만 원에서 158만 원 정도로 산출됐어요. 이 중에서 인건비가 약 50%, 재료비가 33%, 관리비가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적정 원가예요. 양심적으로 제대로 시술했을 때 드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럼 38만 원, 50만 원 광고하는 데들은 뭘까요?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 걸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국산 임플란트랑 수입 임플란트 많이 들어보셨죠? 국산은 저렴하고 수입은 비싸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국산 임플란트 브랜드들 요즘 기술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도 한국 회사예요. 실제로 한국 임플란트 산업 매출이 약 3조 원 규모고 전 세계로 수출도 활발해요. 그러니까 국산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예요. 치과 가시면 저희는 프리미엄 임플란트 써요 라는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 프리미엄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비싸면 프리미엄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픽스처 가격 차이는 표면 처리 기술에서 나와요. 티타늄 나사 표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뼈와 붙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외국 유명 브랜드 중에 특수 냉각 공법으로 표면 처리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곳이 있는데 이게 비쌉니다. 하지만 국내 기술도 상당히 좋아져서 가격 대비 성능으로 보면 국산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아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치과마다 가격이 다른 진짜 이유요. 재료비 차이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광고비입니다. 저가 임플란트 광고하는 대형 치과들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여요. 인터넷 광고, SNS 광고, 전단지, 버스 광고.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환자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광고는 저가로 하고 돈은 뽑아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덤핑 치과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초저가 진료를 한다는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해서 윤리적이지 않은 치료 계획과 진료를 하는 치과예요. 이게 업계에서 나온 정의입니다. 치과 원장 중에 직접 조사한 분이 있는데요. 현장 탐방을 해봤대요. A치과는 51만 원으로 광고했는데 실제로 상담받고 나니까 추가 비용이 붙어서 89만 원이 됐대요. B치과는 45만 원 광고에 실제는 75만 원, C치과는 35만 원 광고에 실제는 85만 원.
광고 가격이랑 실제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38만 원, 50만 원 임플란트 광고. 이거 미끼예요. 낚시할 때 미끼 아시죠? 고기 잡으려고 던지는 거요. 환자분들 끌어들이려고 던지는 미끼 가격이에요. 이 가격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픽스처만 포함되어 있어요. 나사만요. 근데 임플란트 하려면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추가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첫째, CT 촬영비. 임플란트 전에 반드시 찍어야 해요. 이게 5만 원에서 15만 원. 둘째, 뼈 이식. 잇몸뼈가 약한 분들은 뼈를 이식해야 임플란트가 제대로 고정돼요. 이게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셋째, 지대주. 아까 말한 연결 부품이요. 기성품 쓰면 싼데 맞춤 제작하면 비싸져요. 넷째, 크라운. 눈에 보이는 치아 부분이요. 저렴한 PFM이냐 비싼 지르코니아냐에 따라 또 달라요. 다섯째, 마취비, 수술비, 사후 관리비. 이거 다 합치면요. 38만 원짜리 광고 보고 갔는데 최종 견적서 받아보면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불만이 뭔지 아세요? 견적서엔 없던 비용이 나중에 붙었다. 초기 상담 때 들은 금액보다 최종 결제 비용이 30%에서 50% 이상 올라간다는 후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과잉 진료. 업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덤핑 치과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과잉 진료가 뭐냐면 예를 들어 2개의 치아가 아프고 2개가 흔들린다고 해봐요. 정상적인 치료 방식은 아픈 치아는 신경치료로 살리고 흔들리는 치아만 발치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잉 진료를 하면 4개 다 뽑고 4개 다 임플란트 해요. 환자는 짧은 시간에 치료가 끝나니까 만족하고 치과는 매출이 늘어나니까 좋고. 근데 여러분 치아는요? 한 대학병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네 치과 10곳에서 다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라고 했는데 대학병원 와서 검사해보니까 재신경 치료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였다. 이렇게 해서 수백만 원 아꼈다는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이제 진짜 핵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바가지 안 쓰는 방법. 자, 이제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치과 가셔서 임플란트 상담받을 때 딱 5가지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들 하면요. 그 치과가 양심적인 곳인지 아닌지 거의 바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이 가격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8만 원, 50만 원 광고 가격에는 픽스처만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해요. CT 촬영비 포함인가요? 지대주 포함인가요? 크라운은요? 마취비는요? 수술비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세요. 양심적인 치과는 처음부터 총 비용을 투명하게 알려줘요. 근데 이 질문 했을 때, 아, 그건 별도예요. 하면서 비용이 막 추가되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떤 브랜드 임플란트 사용하시나요? 임플란트 브랜드 물어보시면 대부분 대답해줘요.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어떤 회사 제품인지. 근데 중요한 건 브랜드 이름 자체가 아니에요. 이 질문의 진짜 목적은요. 치과가 어떤 제품을 쓰는지 기록해 두시려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치과에서 비교 상담 받을 때 저 치과에서는 이 브랜드로 얼마라고 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제품이 내 입에 들어갔는지 알아야 대처가 가능해요. 세 번째 질문. 제 경우에 뼈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꼭 물어보세요. 뼈 이식, 이게 임플란트 비용을 확 올리는 변수예요. 어떤 분들은 잇몸뼈가 충분해서 뼈 이식 없이 바로 시술이 가능하고 어떤 분들은 뼈가 많이 흡수돼서 뼈 이식이 필수예요.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뼈 이식 안 해도 되는데 한다거나 반대로 해야 되는데 원가 줄이려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CT 찍고 나서 뼈 상태가 어떤가요? 뼈 이식 꼭 필요한가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까지 물어보세요. 네 번째 질문. 시술 후 관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플란트는 심고 끝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하고 문제 생기면 수리도 해야 해요. 양심적인 치과는 시술 후 일정 기간 무상 보증을 해줘요. 1년, 3년, 길게는 10년까지. 그리고 정기 검진 비용도 미리 알려주죠. 근데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다 됐습니다 하고 보내버리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돈 내야 해요. 그러니까 미리 물어보세요. 보증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 주시나요? 다섯 번째 질문. 원장님 임플란트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물어보기 좀 민망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임플란트는 의사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에요. 같은 재료 써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연간 몇 건 정도 하시는지, 경력이 몇 년인지 물어보세요.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은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오히려 꺼려하거나 대충 넘기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 그럼 도대체 얼마가 적정 가격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기준 국산 임플란트 적정 가격대는 한 개당 대략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입니다.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요.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보험 임플란트 수가를 정할 때 산정한 금액이 약 130만 원이에요.
이게 환자 진료, 의사 기술료, 재료비, 사후 관리비 다 포함한 적정 가격이라는 거예요. 즉, 정부도 인정한 기준이 13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80만 원 이하?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해요. 어딘가에서 비용을 줄인 거예요. 저가 재료를 썼거나 추가 비용이 붙거나 사후 관리가 부실하거나, 물론 치과 규모가 커서 재료를 대량 구매해 단가를 낮춘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원가 이하로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뭐가 포함된 가격인가요를 꼭 하셔야 해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국산 임플란트 기준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예요. 이 정도면 제대로 된 재료에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150만 원 이상?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강남이나 대형 병원처럼 부대 비용이 높은 곳일 가능성이 있어요.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비싸다고 바가지도 아니에요.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 이상?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앞니라서 심미적으로 더 정교한 시술이 필요하다거나 뼈 이식이 포함됐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비싸다? 다른 치과랑 비교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최소 3군데 이상 비교 견적 받으세요. 같은 조건으로요. 국산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크라운, 뼈 이식 포함하면 총 얼마인가요? 이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3군데 이상 물어보시면요.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딱 오실 거예요. 한 군데만 가면 그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치과는 피하세요. 업계 전문가들이 직접 경고한 위험 신호들입니다. 첫째, 당일 계약을 압박하는 치과. 오늘 계약하시면 할인해드릴게요. 이 가격은 오늘만이에요. 이런 말 하는데요. 조심하세요. 임플란트는 수백만 원짜리 시술이에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양심적인 치과는 여러분한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줘요. 압박하는 건 뭔가 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둘째, 할인을 조건으로 선납을 유도하는 치과. 전체 금액 먼저 내시면 20% 할인해드릴게요. 이거 위험해요. 최근에 소위 먹튀 치과라고 해서 선납받고 폐업해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환자분들은 돈은 냈는데 치료는 못 받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인정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시술 단계별로 나눠서 결제하시는 게 안전해요. 셋째, SNS 광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치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무료 상담 광고 보고 전화번호 입력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엄청난 전화 공세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곳은 그만큼 환자 확보가 급한 거예요. 왜 급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넷째,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만 강조하는 치과. 임플란트 38만 원. 업계 최저가. 이런 광고요? 일단 의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산정한 적정 가격이 130만 원이에요. 38만 원에 제대로 된 시술을 하면 치과가 적자예요. 그럼 어딘가에서 보전해야 하잖아요. 추가 비용을 붙이거나 과잉 진료를 하거나 품질을 낮추거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섯째, 자기 치아 살릴 수 있는데 무조건 임플란트 권유하는 치과. 이게 제일 화나는 경우예요. 신경치료하면 살릴 수 있는 치아인데 뽑고 임플란트 하세요라고 하는 거요.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 치아만 못해요. 진짜 양심적인 치과는 자기 치아 살리려고 노력해요. 무조건 뽑자고 하는데 한 번 더 다른 곳에서 의견 들어보세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임플란트 재료비 원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근데 의사 인건비, 치과 운영비, 장비비, 관리비 다 포함하면 적정 가격은 130만 원 정도예요. 정부도 인정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80만 원 이하는 뭔가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이면 합리적인 범위, 그 이상이면 왜 비싼지 이유를 물어보세요. 견적받을 때는 5가지 질문 잊지 마세요. 뭐가 포함된 가격인지, 어떤 브랜드 쓰는지, 뼈 이식 필요한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의사 경력은 어떤지 이 5개만 물어보셔도 바가지 쓸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일 계약 압박하는데, 선납 유도하는데, 지나치게 싼 가격만 강조하는 데는 피하세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싸게 먹히면 어딘가에서 손해보는 건 결국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임플란트 한 번 하면 10년, 20년 쓰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몰라서 수백만 원 바가지 쓰는 것도 억울하고요.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업계에서는 절대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손해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다음에 치과 가실 때 오늘 배운 거 꼭 써먹으세요. 절대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혹시 주변에 임플란트 고민하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저도 제 가족이 당하는 거 보고 이 영상 만들기로 결심한 거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알면 한 명이라도 덜 당하는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자들이었습니다.